안녕하세요. 양기자의 순천이 좋다 사람이 좋다. 국제정원박람회를 2번씩이나 개최하는 생태도시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사연을 만난다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의 구능까지도 자세히 보고 교감할 수 있어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을 더욱 알차게 만끽할 수 있는데요. 순천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살피고 키워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무서운 태풍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신기술을 발명하고, 또한 긴 시간 동안 국가정원을 만들어 키워내며 살피는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들을 나무는 내 운명이라는 책으로 발간하여 잔잔한 감동을 전한 분이 있어 찾아왔답니다. 오얏나무 청구를 심으라는 뜻을 가진 이찬식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하예 부장님을 만나뵙고 운명 같은 나무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서 고맙습니다. 내가 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부장님은 주로 어떤 팀인가요? 어떤 일을 하시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가든을 직접 디자인하고 또 직접 이렇게 만들고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뭐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예. 나무 관리만 몇 년 정도 하셨는가요? 와, 그래서 제가 공직한 지가 한 33년 되는데 산에 뭐 편백이니 막 그 삼나무니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나무를 매년 100만 그루 이상씩 심었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나무 10,000 그루만 심으면 천당에 간다 그랬는데 저는 뭐 천당을 여러 번 가고도 남을 정도 나무를 심었고 2013 때는 2013 정원 박람회 할 때는 제가 조경팀장으로 있으면서 이곳을 이렇게 그 조경을 다 했는데 그때 심은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막 뿌듯합니다. 아랫장에 나무 심는 것만 문제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거부터 제가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풍덕동에 그 하천 옆에 약간 백동에 그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뜯어내고 좀 그린웨이를 또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도시 전체를 갖다가 녹지화시키고 나무를 심는데 나름 일종 뭐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부장님한테는 순천 시민들이 고마워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근데 우리가 부장님 나무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없듯이 나무도 막 귀천이 없다. 그래서 뭐 어느 나무 하나 소중하지 않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생체 조직을 가지고 있듯이 나무도 생리학적 생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대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줘야 되고 또 시비가 걸음이 필요할 때는 그물 줘야 되고 단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물 관리인 것 같아요. 물 관리. 그래요? 예. 기막힌 모가 나무가 있는데 네네. 무슨 나무입니까? 네, 저는 이것을 갖다 119 불러 사람을 목숨을 구한 모가나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나무는 원래 그 별랑면 고들빼기로 유명한 그 계령마을, 계랭이 마을. 정확히 말하면 대동마을입니다만은 거기에 높은 언덕에 이렇게 있었던 나무인데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반할 통로 길이 없다 보니 조그마한 녹록기 폭 한 3m 정도 녹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포기했던 건데요. 저는 마치 제가 알고 있는 특수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장비 기사님을 알고 있어서 그분에게 한번 이걸 보였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를 가져오는 걸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설득을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 나무를 보러 갔는데 나무 밑에 사는 할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성글나무 병원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참 목숨을 구했거든요. 그것을 알고 말주분들이 막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나무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목숨까지 했는데 동의를 해줄랍니다. 그 대신 좀 멋진 데에 좀 심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람회 들어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심어드리랍니다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국가정원에 막 한 94만여 주 나무가 있는데 가장 아끼는 나무, 의미 있는 나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나무들 직접 또 네이밍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됐든 제가 모르는 나무가 없죠. 그렇죠. 이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고, 이 나무만 하더라도 상사 댐 옆 주변에서 그 밀생된 나무를 가져왔거든요. 단풍나무. 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가져올 때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막 이렇게 좀 왜소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울창하게 되고
멋진 광경을 만들어줘서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이 뿌듯하겠죠. 그래도 제가 나무로 치자면 뭐 저만큼 부자가 없죠. 그렇죠. 예. 마음도 부자. 예. 음. 2번씩이나 국가정원을 만드는 그런 또 어떤 행운도 얻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공식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번씩이나 했던 거죠. 국제정원 박람회를 정말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 국제행사는 준비하는 게 짧은 시간에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살아있는 생물을 이렇게 다루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벼락 2번 맞은.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게 또 뭔지 알아요? 벼락도 2번 맞았지만 이 나무가 새 나무처럼 보이죠? 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각기 다른 새 나무가 한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아, 이게 전부 하나예요? 하나무처럼 보이죠?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나무를 각기 딱 세 줄을 심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열매가 어쩐가 보다 열매가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원래 이 나무는 향동 사무소 아시죠? 예. 향동 사무소 개인 담당회가 있었는데 또 주변으로 이렇게 은행나무가 떨어지니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려고 하루 종일 했더니 없애기로 한 그 전날 벼락이 치면서 하나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주민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 이렇게 나무만 옮기려고 하면 이렇게 그 벼락을 맞냐. 차라리 정원 박람회에다 기증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받고 가서 파봤더니 실제로 보면은 각기 다른 세 그루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합치면서 하나같이 보였다는 하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나무가. 네, 그래서 모양도 특이하고 또 사연도 있는 그런 나무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근심을 다 없애버리는 은행나무.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아팠는데 여기를 와서 요 가지 하나만 좀 잘라주라는 거예요. 가지를? 예, 좀 이렇게 다려서 먹이면 자기 딸이 뇌질환을 좀 앓고 있는데. 아. 하고 그 뒤에 효험이 있었다고 실제로 실화예요. 너무 많은 걸 다 없어져버려. 예. 너무 많은 걸. 그런가요? 저 은행나무는 2013 때 많은 분들이 나무를 기증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때 조경팀장 하면서 바빠서 그때 나무를 가지러 가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바쁜 나머지 미처 깜빡 잊고 있다가 토요일 날 퇴근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그 나무 한번 가보자 했더니 윙 기회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자르려고 그래서 스톱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 지정해준 무슨 나무 아닙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무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못 갖고 가서 만약에 제가 5분만 늦었더라면 잘릴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나무에 기초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더군다나 또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 기증해 주신 시민들의 뜻을 의미를 네. 참 어느 하나 소중한 것이 안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잘 받들고 해서 오늘날 박람회가 이렇게 풀게 된 거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나무가. 부장님 최고다, 최고. 네. 매리평 말뚝 지지목 발명으로 유명하신데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었나요? 또 그 말씀을 들으려면 다시 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무를 심고 나서 모든 나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삼각인지 사각에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해갖고는 박람회 성공을 못 시키겠다. 나무 한 그루도 아니고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일단 심어야 될 텐데 나무마다 이렇게 걸쳐 놓으면 얼마나 조잡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연구를 하고 궁리를 했죠.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땅 속에다가 매립해서 지지목을 설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도 찾아보고 직접 견학도 해보고 그랬지만 안타깝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산림과에 오랫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나무도 심고 이 나무가 자라는 밀생된 나무를 이렇게 잘라주고 감별해주는 편백을 감별해주면 이런 이렇게 통나무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말목을 땅속에다 박아서 이렇게 결석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따스한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착수했죠. 한 석 달 동안 시험에 착수해갖고 A, B, C형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원래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굴체해갖고 올 때 이 철사 반생이로 이렇게 묶어갖고 오거든요.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러면 이렇게 철사 반생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다 뺑돌로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갖고 말뚝에다 이렇게 구멍을 낳고 또 철사를 한 바퀴를 돌려요. 그래갖고 나무에 있는 그 철사와 여기 있는 철사를 갖다가 사방에서 딱 조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연 상태에서 뿌리가 10년 이상 돼야지 나올 정도의 굳건한 말뚝 뿌리들이 딱 새로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대단한 기술이다 그러면서도 아니
태풍 같은 거 오면 근데 어떻게 요걸 거기 이쪽을 수 견딥니다. 없다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굴삭기를 이제 이용해서 태풍 이상의 그 강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힘으로 막 강하게 밀어틀어 본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보여줬더니 대단하다 그러대요. 그런데 불과 박람회 2013 박람회를 불과 6개월 남겨놓은 2012년 8월 달에 1급 태풍 볼라벤이 박람회장을 강타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약 한 몇십만 주의 나무가 이미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1급 태풍이 온다니까 다 쓰러진다 나무들. 그러면 이제 뭐 박람회 뭐 거의 끝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저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저녁에 정말 나무를 막 보듬고 갖고 그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했던 이 말뚝배기 멜백 때문에 그 1급 태풍을 다 견디고 무사히 붙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냥 그때 모든 언론이고 막 그 조경 업계 갖고 막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떤 기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뚜기 아시면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죠. 이게 무게 중심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무가 완충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외서의 메타세콰야 막 이렇게 큰 외서 그 있죠. 네네. 외서의 메타세콰 아시죠? 예. 이게 그때 그 태풍 볼라빈으로 이 정도 높이에서 뚫려져 본 거예요. 네. 자, 뭔 말이냐면 태풍을 정면으로 바람을 박아갖고 이렇게 탄성이 없던 것들은 넘어진 반면 제가 개발한 것들은 약간의 유연성이 있었던 거예요. 무게중심을 잡고 오뚜기처럼 반충을 해주면서 이게 피해갔던 거예요, 이 원리가. 요것 때문에 제가 서울 전국 경제연합회까지 가서 강연 아마 공무원 중에 전국 경제연합회 가서 제가 그 강연하는 건 제가 최초다 그러대요. 네. 그분들은 국제특허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제 석학들이 모인 그 팀장급 이상 분들이 그러면서 저보고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 정도 기술이면 대단한 그 수입이 있을 것, 한 주에 10,000원씩만 받아더라도 뭐 몇십억은 그냥 벌 수 있다. 그때 당시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박람회 성공입니다 오로지. 그리고 또 나무 제가 이름으로 나왔고 나무를 살리고 심고 살린 게 제 보람이지 뭐 그런 건 관심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가끔씩 그래도 그때 그 해갖고 진짜 그 돈이라도 좀 벌었을 건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도 사람이잖아. 사모님이 뭐라 그랬건데? 물론 지금도 특허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다 보니 공직을 그만두면 제가 특허권을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그런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도. 부장님 2023 박람회를 앞두고 이곳 지원 관리해서 핵심을 네. 두는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만. 네네. 이번에는 도심으로의 정원 확산. 그래서 특히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저류지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화구정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독일의 보온 저류지처럼 깨끗하고 예쁜 그 잔디, 팍 펼쳐진 잔디밭, 그리고 맑은 호수,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고, 또 이 국가정원 내에도 그동안 10년 동안 잘 자랐던 나무들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답답하고 올피한 공간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개선해서 맑은 산소 공기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 나가겠고요. 주요 콘텐츠로는 온실과 미래정원을 엮어서 하나의 킬러 콘텐츠로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계류의 맑은 물을 이렇게 좀 받아서 이사촌으로부터 와서 어린이들이 발 담그고 놀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내셔널 가든 넘버1에서만 볼 수 있는 고품격의 캠핑. 네네. 예, 캠핑장을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가정원을 보유한 시민들이 국가정원에서 한번 캠핑을 해보는 거, 막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구상 중이고요. 아무튼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2013과는 또 다른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장님, 네. 순천의 나무 박사님을 알고 있는데 나무는 내 운명이다 네. 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네네. 나무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답니다. 제가 2013 때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왔더니 각오를 한마디씩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정말 허벌판 물이 풍덩풍덩 하는 논인데 여기다가 흙을 메꾸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젊은이들은 나무가 살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네. 말을 했다니까 제가 그때부터 핸드폰에다가 다짐을 했어요. 나무가 죽을래야 미안해서 죽을 수 없도록 정성을 다하자. 나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좀 콧대를 납작하게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경 기법이 필요했고 또 반심을 쓰면 안 되고 온심을 써서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적당히 다른 곳처럼 적당히 나무 옮겨와서 적당히 심고 적당히 물 주고 적당히 관리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 왜?
전문가들마저도 다 이가 나무가 살 수 없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10년 지나면서 이런 것을 좀 기록으로 좀 남겨보자. 지금까지 나무에 관한 책들을 보면 뭐 구존으로 내려오는 나무 이야기 또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 접근에 의한 그 어떤 뭐 사유의 어떤 나무 이런 관념인데 실제로 저처럼 현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작업자들과 같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더군다나 국가정원을 만들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책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제가 나무는 내 운명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이것은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따뜻한 어떤 그런 인간과 자연의 그 교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우리 모두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그 마음이 있고 숨쉬고 뜻도 있고 정도 있다는 것에 좀 동의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글만 입어도 마음이 예. 그 산소를 마시는 예, 듯한 만지고 게. 쓰러지면 춤도 추지만 때리고 꺾으면 눈물 흘리죠. 그래서 우리 정운의 도시, 생태도시 시민이라면 집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구도 정성껏 깎아주는 그런 우리 또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나무 박사님도 되시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네. 무엇일까요? 부장님. 우선은 뭐 당면 목표는 내년도에 있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약 한 8개월 남은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그렇게 개최되는 국제 정원 박람회잖아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제 저도 뭐 공직생활이 몇 년 남았습니다만은 아무튼 공직생활 동안도 우리 순천을 세계적인 생태도시 그리고 늘 푸르고 울창한 습해도시로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겠고 퇴직 후에는 저는 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퇴직하면 또 임업 분야에서 그쪽에서 한번 조용하지만 묵묵히 한번 제가 다시 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 산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영원히 자연과 함께 살고 예, 자연 속에서 그렇게. 나는 자연이다. 저는 아마 혹시나 우리 PD님께서도 10년 뒤에 나는 자연이다 프로에 제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뵐 수 있겠네요. 정원은 우리 순천 시민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를 넘어 어린이와 노인들이 만나고 이념과 문화나 정치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문화와 문명이 만나는 정말 만남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시민 모두 국가정원에 오셔서 힐링도 좀 하시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우리 국가정원은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곳이죠. 우리 순천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생태도시, 정원의 도시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저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홍보 마음의 양식을 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예. 순천이 좋다, 사람이 좋다, 양 기자 TV 화이팅! 2023 정원박람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